지금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한국 정유 산업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진짜 보기 드문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이 현상의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과연 2015년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예전에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2015년.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퍼펙트 스톰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이랑 비용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거 2015년하고 비교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만한 회사는 어딘지까지 깍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정제마진.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정제마진,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원유 사다가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걸로 만들어서 팔 때 남는 돈, 그게 바로 정제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정유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 정제마진 1달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S-오일 같은 경우에 정제마진이 딱 1달러 오르잖아요. 그럼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00억 원이 늘어납니다. 1달러에 800억이에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정제마진이 그냥 잠깐 반짝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과거 평균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높죠?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딱 자리 잡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마진이 좋아진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 공급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 공급은 팍팍 줄어드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원유를 사오는 값, 그러니까 원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큰 손들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근데 이 세 나라가 지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낡은 시설을 아예 문 닫아버리고 있고 중국은 수출길을 꽉 막고 있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엄청나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한번 볼까요? 2020년 초만 해도 하루에 1,90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이게 계속 줄어서 2025년 말이 되면 1,816만 배럴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에는 아예 추가로 더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이 감소세는 계속된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거인, 중국도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정유 설비는 더 안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 커터를 5년째 그대로 묶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쓸 것도 바쁘니까 수출 안 해, 이거죠. 전 세계 시장 입장에선 엄청난 공급처 하나가 거의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줄어서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만 해도 정유사들한텐 엄청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한테는 이익을 진짜 폭발적으로 늘려줄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그게 바로 원가입니다. 바로 OSP, 공식 판매 가격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원유에 웃돈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정유사들은 비싸게 사와야 하니까 실제 남는 돈은 줄어들었죠.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산유국들끼리 서로 많이 팔려고 경쟁이 붙으면서 이 OSP를 오히려 깎아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원유를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높은 마진을 그냥 통째로 다 먹는 구조가 된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높은 마진, 줄어드는 공급, 그리고 떨어지는 원가, 어때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신기하게도 과거에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2015년, 정유업계 역사상 최대 호황기라고 불렸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때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볼게요. 2014년 말, 지금처럼 OSP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원가 부담이 확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이후 2년 동안 국제 유가는 말 그대로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유가 떨어지면 정유사 주가도 같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S오일 주가는 정반대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냐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S오일 주가가 자그마치 3.6배가 뛰었습니다. 3.6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공식, 높은 마진과 낮은 원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결국 시장은 뭘 본 거냐면요. 유가가 떨어져서 재고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것보다 원가가 싸져서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유가 하락이라는 공포를 이겨낼 만큼 마진의 힘이 강력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퍼펙트 스톰의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한 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S오일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터리나 바른 사업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정유와 화학, 이 본업에만 집중하는 퓨어 플레이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가졌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비워준 그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인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투자가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화학 경기가 살아나면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품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원재료인 원유는 싸게 가져오는. 그야말로 수익성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죠. 어쩌면 이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그냥 잠깐 불고 마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거대한 태풍의 시작일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정유 설비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